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무엇일까요?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모네의 수련,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된 모나리자를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나리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술사적 가치, 기법,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론 사건 사고가 작품의 가치나 유명세를 키우기도 한답니다. 이번 영상은 영화 피카소 명작 스캔들을 통해 모나리자의 유명세가 커진 사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천재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그들의 이름을 따 캐릭터명으로 정한 닌자 거북이에서도 리더를 맡고 있는 게 레오나르도죠. 그 천재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오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여인의 모습과 특유의 깊이감을 만들어낸 원근법, 다빈치가 특히 아꼈다는 기록들은 후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모나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특별 대접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과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모나리자는 다른 미술작품들과 다를 바 없이 가까이서 감상하고 코앞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된 그림이었죠. 그러던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꿈을 갖고 파리에서 활동하던 스페인 출신의 젊은 예술가 피카소가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이 상황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피카소 명작 스캔들입니다. 평소 틀에 박힌 미술을 벗어나고자 한 피카소는 새로운 미술 연구를 위해 자료 수집을 하던 중 친구 피에르에게 조각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 조각이 루브르에서 훔친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결국 범인은 이탈리아 출신의 빈센초 페루자라는 게 밝혀지고 누명을 벗게 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페루자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미술관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훔쳤을까요? 사실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기존의 루브르에서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던 페루자는 루브르가 문을 닫을 무렵 자연스레 미술관에 방문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액자를 떼어내고 그림만을 잘라 품에 품고 유유히 집으로 향한 거죠. 이 그림은 2년이나 페루자의 방 침대 밑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 판매하려는 순간 꼬리가 잡혀 다시 루브르로 돌아오게 됩니다. 페루자는 작품을 본래 있어야 할 국가인 이탈리아로 돌려보내고 싶었다는 항변을 하고 국민 정서에 힘입어 이탈리아 법정은 7개월의 복역만을 선고하고 오히려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 사이 재미있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모나리자가 도난당하자 휑하게 비어있는 자리 앞에서 슬퍼하러 더 많은 관람객들이 루브르에 방문했고 이 상황 속에서 모나리자가 큰 인기를 얻고 이슈화된 거죠. 또한 이후 모나리자가 비밀리에 대부호 6명에게 판매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사건의 내막은 이러합니다. 페루자는 발피에르노라 칭하는 인물의 요구로 작품을 훔쳤던 것인데 막상 발피에르노는 작품을 소유하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피에르노는 다빈치의 그림을 잘 모사하는 동료와 함께 작품을 위조했고 작품이 루브르에서 사라진 걸 확인하자 미리 준비한 A급 위조 모나리자 6점을 판매한 겁니다. 도난으로 유명세와 몸값이 한창 오른 모나리자는 특별한 수집품을 갖고 싶어하던 부호들의 소유욕을 자극했고 이 심리를 발피에르노가 이용한 거죠. 사실 과거 다빈치의 제자들 역시도 스승의 화풍을 흡사하게 모사했기에 현재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도 위작 혹은 오작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돌고 있답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연장해보면 프랑스는 미술 문화에 있어서 대국이기 때문에 미술품 복원이나 감별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위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대 대한민국 회화의 상징적 여류화가로 알려진 청경자 작가의 작품이 위작 논란에 휩싸인 거죠.
작가는 생전에 본인이 그린 것이 아니라며 부정했지만 작품을 감별한 한국화랑협회는 진품이라 인증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를 소장하게 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후에 작품을 위작으로 제작했다는 인물도 나타났지만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국립현대미술관과 화랑협회는 위작임을 부정했고 결국 작가의 가족들이 프랑스 감정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요청하여 최근 결과가 발표됐죠. 결과는 이 작품이 진품일 확률은 0.0002%이다. 한마디로 위작이라는 결과가 발표됐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유감이다 라는 말로 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죠.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시간과 함께 진실은 점점 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갈 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서 그 담당 과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영교 씨가 나이가 좀 많으셔서 머리가 약간 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림은 유명세를 얻게 되고 모나리자처럼 그 값어치는 완전히 상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이렇게 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죠. 방탄유리 속 가로 53, 세로 77cm의 작은 그림을 마주한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모나리자의 어떤 면에서 감동하는 걸까요? 물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미술사적 가치, 기법 혹은 작가의 삶 등 여러 상황들이 그 가치와 감동을 배가시키지만 유명세 또한 그 감동이라는 효과에 한몫하는 건 아닐까요? 분명한 건 단순히 잘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나리자에 감동하는 건 아닐 겁니다. 막상 이 시대에 기교적으로 더 잘 그린 그림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도 각자 살아온 삶의 역사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고 다른 궤적을 남기듯 예술작품도 그 작품의 역사가 작품의 아우라를 키우기도 한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미래의 역사에 기록될 한 페이지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사 안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한 옳음을 추구해야 할 시국은 아닐까요? 우리의 국가가 더 바로선 역사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내일로 나아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아트인사이드였습니다.